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국내 유일의 MBSR 국제인증 지도자 겸 트레이너 안희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MBSR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한국 MBSR 마음챙김 연구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한국 MBSR 연구소는 언제 생겼습니까? 한국 MBSR 연구소는 제가 2005년도에 MBSR을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배워서 들어오면서 이제 첫 시작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한 건 몇 년 뒤지만 2005년부터 이제 MBSR을 미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브라운 대학, 미국에서 가장 이제 MBSR이 본부라고 할 수 있는 브라운 대학과 이제 협약 관계를 맺고 일반 과정들을 일반인들에게 또 지도자 하실 분들을 지도자 과정을 국제 인증 자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소에서 참 많은 분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알려주셨을 텐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실까요?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죠. 네. 사실은 다 귀한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물으시니까 MBSR을 수업을 하러 오셨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제가 주례를 쓴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네. 또 실제로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병이 굉장히 깊어서 오셨다가 삶의 어떤 바른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명상을 알려주시고 좋은 방법을 터득하게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스케줄상 너무 바빠서 명상을 배우러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직접 집에서 해볼 수도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그 요령만 알게 된다면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상을 하면 몸도 마음도 또 세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상을 시작하기 전과 후 소장님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MBSR에서 보는 시각은 모든 분들이 이미 온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에서 힘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부분이고 우리 근원적인 부분, 우리 중심은 이미 온전하고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을 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또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시죠? 인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우리가 산다는 것이 관계성이기 때문에 네. 명상이라는 것은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관계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주제를 MBSR 중심으로 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걸 우리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상호 연결성, 전체성, 내가 부분이면서도 전체와 밀접하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을 더 다시 힘을 되찾고 열심히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건포도 명상을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한번 느낌을 잡고 들어가 보세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손바닥 위에 올려진 이 물건이 어떻게 느껴지나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시선을 고정시킬 게 아니고 몸 전체를 보면서 옆에 보이는 분들이나 또는 사물들 또 물건들까지도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침부터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마음챙김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 바람, 그것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류 사회에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많은 부위에서 영역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주제를 MBSR 중심으로 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먼저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TV 시청률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자연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남자분들은 거의 열이면 열이, 나 좀 부럽다. 저런 데 가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서 되게 주부분들이 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들이 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할까요? 자연을 접하고 그런 데 가서 혼자 살고 하는 삶을 왜 이렇게 동경을 할까요? 한번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너무 힘들어서. 아주 그냥 딱 정답인 것 같네요. 그죠? 삶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분들을 보면 사회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외롭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해서 그냥 어떻게 삶을 포기할까 하다가 어떻게 산에 가서 뭔가 자연이 주는 치유력 때문에 그냥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그 프로그램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요새 우리 현대 삶이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굉장히 어떤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해야 되고 내가 빨리 남보다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이뤄내야 되고 무한적인 어떤 경쟁 사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떤 기계로 연결이 돼서 집에서도 쉬지 못하는, 또 전화로 연결돼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연결이 돼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초고속 연결망의 디지털 세계. 그런데 자연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산에 한번 가끔 가시든가 어떤 바다에 가서 이렇게 휴양을 하러 가시면 어떠신가요? 뭔가 좀 잠시 삶의 속도가 좀 조용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한가한 느낌, 공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마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부터 수십억 년 전부터도 자연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자연을 버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20세기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좀 쉬고 싶다. 뭔가 좀 나를 좀 찾고 싶다 하는 것이 아마 많은 사회에 지쳤던 많은 남성분들이 아마 그런 산을 찾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관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 챙김에서 얘기하는 MBSR에 얘기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과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주제를 상당히 사실은 심오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상호 연관성, 연결성 또는 전체성이라고 이제 MBSR에서 얘기하는데, 뭐가 나는 혼자 이렇게 외롭고 또는 상처받고 힘들고 할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던가요? 맞아요. 모든 세상이 나를 등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한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럴 때 더 우리가 딱딱해지고 힘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명상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표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이 깊은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낯설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타고 오셨죠? 네.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걸어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 오셨다면 그걸 누가 운전을 했을까요? 운전수가 하겠죠, 그죠? 기사분이. 그러면 그 차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라고 할까, 어떤 우주라고 할까, 세상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그 바탕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나왔고 나는 거기 일부분이면서 그걸 누리면서 또 거기서 또 기쁨도 슬픔도 안고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뭐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지만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걸 우리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힘들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그렇지 조금 더 시각을 넓게 보면은 나만 똑 떨어져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고 또 기쁨도 굉장히 많죠. 네. 그 속에서 내가 전체성의 어떤 누름을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상 수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일부가 아니고 명상 수업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명상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건가? 상호 연결성, 전체성. 내가 부분이면서도 전체와 밀접하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을 더 다시 힘을 되찾고 열심히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얘기가 요새 신경과학에서 명상과 관련돼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저 그림을 보면 아주 어린 아기가 있죠. 네. 근데 어떤 어른이 해바닥을 낼름하고 이렇게 아기를 보면서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아기가 따라하는 거예요. 생후 1주에서 3주 정도 된 아기들도 그때는 시야도 굉장히 충분히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럴 때인데도 누군가 와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얼굴 표정을 지으면 그걸 따라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겨울이라는 게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면 이태리에 가면 이제 파르마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신경과학자들이 원숭이를 놓고 이제 뇌 실험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원숭이는 이제 뇌에다 이제 어떤 그 전극을 장치를 놓고 뇌 안을 이렇게 촬영하고 어떤 상태가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거라며. 뇌과학자들이니까 신경과학자들이. 그런데 뭔가 이렇게 원숭이가 뭘 먹을 때는 어떤 특정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뇌 안이 활성화된다고 그러죠. 거기가 움직이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활동이 하는 것이 보여서.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연구자가 자기가 먹을 걸 이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숭이는 먹을 거를 먹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물건을 집을 때하고 똑같은 그 부위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그 부위가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흥미가 촉발이 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영장유의 동물 같은 것에서 어떤 공감하는 어떤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걸 이렇게 할 때 자기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부위가 실제 경험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 그 부위를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주는 부위라 해서 이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죠.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뇌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데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를 전혀 우리가 공감하는 어떤 그런 뇌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제멋대로 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이 훨씬 더 삭막해지는 거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막 울고 그러시잖아요. 요새는 남자들이 더 많이 울지 않나요? 연세가 좀 드시면 많이 울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딱딱했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부위가 잘 발달이 돼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원숭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숭이나 영장류들 또 다른 동물들도 대개 그런 장치가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런 부위가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을 했을 때 뭔가 그 개발이 되는 발달이 되는 뇌의 부위, 특히 뇌 섬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는 공감 능력이 과 많이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뇌의 부분인 거예요. 그럼 마음 챙김을 하면 뇌섬엽 같은 어떤 공감 능력을 많이 길러주는 그런 부위가 더 강화가 된다. 또 알아차림을 많이 하고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자각 능력이 많아지고 자각 능력이 많아지는 그 수련 과정에서 공감 능력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챙김 자체가 공감 능력을 많이 높여주는 걸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고요. 부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와 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파를 한 사람인데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게 인간의 다른 이름은 관계다. 정신은 내 속에 있고 나와 나 사이에 있다. 우리는 뭐 마음이나 정신이나 내 안에만 이렇게 딸랑이 있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관계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삶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관계성 속에 있는 거죠.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 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 전체가 관계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관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분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종교도 다르고 아니면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생존했던 기간도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른 쪽에서 성장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말로 좀 옮겨보면 사람 관계라는 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와 그것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건이라는 건 뭐 쓰다가 우리가 아끼는 물건도 있지만 뭐 사라져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그것의 관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이 잘 되려면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로 돼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말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명상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넓을 수가 있죠. 어떤 물건의 관계로 세상을 이렇게 이용만 하고 내 중심으로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건 우리 본연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연민심이라든지 지혜라든가 사랑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그 마음의 본성이 바로 그 욕심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고립되고 더욱더 삶이 황폐해진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쭉 한번 저하고 이제 MBSR이 주제니까 그거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리다가 저 어깨를 이렇게 제일 큰 사진이 있죠. MBSR의 창시자 잔 카바진 선생님. 그분이 이제 MBSR을 만들어서 1979년부터 이제 MBSR이 이제 서양에서 어떤 주류 사회에 많이 퍼지게 된 견인차가 되신 분인데 저에게는 너무 은인과 같은 분이고 또 저희 명상 세계를 한껏 넓게 만들어주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좀 여기 사진으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마음 챙김을 이제 전파를 MBSR을 하고 있는 그 배경 뒤에는 수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노고가 있었고 저는 그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좀 쉽게 배워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저분들은 앞에는 또 더 많은 또 스승들이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마음 챙김 전통이라고 하는
명상 수행 전통적으로 하시는 수많은 그 수행하시는 훌륭하신 분들 그런 맥을 이어서 다 이게 면면이 인간 사이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지혜랄까 어떤 연민의 어떤 전통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관계성 속에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그림 보시니까 어떤가요? 사진 보시니까 엄마하고 아기하고 또 이렇게 뭔가 접촉이 돼 있는 또 벌써 기억 속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나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냥 완전히 엄마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아기 그 순수성 같은 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또 사랑 속에서 세상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거친 부분도 있고 세상에 폭력도 있고 많은 어떤 슬픔도 존재하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엄청난 사랑의 어떤 힘, 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접촉이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매 순간순간 그 접촉하는 그 순간 그 귀중함을 매일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면은 뭐 그날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시는가요? 어떠세요? 웃음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양쪽 다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은 좀 깨어 있는 순간도 있다가 또 자기 습관대로 또 뭔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막 그렇게 사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마음 챙기면 그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어떤 나의 마음 상태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돌려서 지금 여기에 충분히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1강, 2강 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계신가요? 네. 정말이신가요? 네. 우리가 남의 집 방문할 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노크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계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질문을 좀 하시나요? 남의 집 찾아가서 계세요 하고 물어보듯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가? 지금 여기 와 있는가? 하루에도 계속 물어보면서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네. 다른 데가 그럴 때는 내 몸뚱아리가 있는 내 몸이 있는 건 이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나요? 네. 지금 여러분이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맞나요? 그래 놓고서 대답을 해 놓으셨는데 또 대답을 안 하세요? 같은 질문인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몸이 계신 여기가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곳이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곳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슬픔도 겪을 수 있고 상태에 따라서 기쁨도 겪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분명히 하면 그 사람은 명상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거든요. 마음 챙김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해서 딴 데가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상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해가 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 내 생활로 돌아가면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나의 습관이나 그런 걸로 나는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챙김 뭔지 알 거는 같아. 그렇지만 실제 어떤 삶의 무거움이 압박감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표면적인 우리 습관대로 또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명상은 직접 경험이다. 수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아주 쉬운 명상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러면 건포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건포도 명상을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하나씩 건포도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아마 여러분이 매일 접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건데 명상자를 붙이니까 어떤가요? 건포도 가지고 명상도 하나 이제 그죠?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한 명상 체험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자꾸 느낌으로 또 그 경험 속으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을 온전하게 서로 대화식으로 한번 또 해볼게요. 명상을 또 이렇게 침묵 속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대화식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이것을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뭐 이 물건, 이것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여러분도 여기에 얽힌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무게를 한번 느껴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무게는 어떤가요? 가벼워요. 정말로 가벼우신가요? 네. 아니, 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진짜로 한번 이렇게 한번 느낌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정말 가벼운 걸까? 가볍다는 단어로 그냥 이게 이렇게 다 해결되는 그런 걸까? 아니면 그 뒤에 어떤 느낌이 있나? 이렇게 한번 느낌을 잡고 들어가 보세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손바닥 위에 올려진 이 물건이 어떻게 느껴지나. 마치 이 물건을 처음 만난 것처럼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은 이 물건을 처음 만나보신 겁니다. 과거에 이거를 만나본 적 없고 앞으로도 이 물건을 다시는 만나실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눈앞에 이렇게 놓고 이번엔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 검은색이 있어요? 검은색 맞나요? 잘 한번 보세요. 그냥 검은색인지 아니면 거무스름한 건지 아니면 거무스름한 게 뭐 어떤 브라운 색깔인지 갈색인지 또는 색깔이 동일한지 아니면 흐린 데도 있고 진한 데도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것이 머리 생각 기억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한번 여러분이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떼어놓고 기억도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안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촉감으로 한번 만져볼까요? 말랑말랑해요? 거칠거칠한가요? 계속 마음을 손가락 끝에 두고 느껴보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어야 그게 느껴지겠죠? 촉각으로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호기심이 중요합니다. 뭐 시간상 우리가 좀 짧게 하고 있는데 자, 귀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주의를 귀에 두고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또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잠시 지금 여기에 와 있어 봅니다. 소리는 무슨 소리가 들려 하고 마음속에서 저항하는 생각이 들어오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든 알고 있는 게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를 친절하게 기울여서 지금 무슨 일이 있나 호기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의를 코에 넣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달콤한 냄새요? 다른 냄새는 없나요? 가만히 한번 기울여 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자꾸 편협해 보이고 좁아집니다.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날 수는 없는지 지금 우리는 그것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입술도 한번 이렇게 칠해볼까요? 립스틱 칠하듯이. 느낌이 어떠세요? 거칠어요?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면 거침 가운데도 또 다양한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거칠다 하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느낌이 말로 표현되기 전에 그 느낌이 어떤 걸까 더욱더 자세하게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맛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맛보고 싶다는 충동도 알아차리고 아니면 이거 입에 집어넣기 싫다는 또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 그걸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침도 보여요? 그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입 안으로 한번 넣어 봅니다. 아, 내가 지금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 또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뭐 등등 알아차리면 아직 쉽지 않고 입 안으로 한번 넣어 봅니다. 입안의 느낌으로 한번 이제 주의를 입안 전체에 돌려서 아직은 쉽지 않고 입안으로 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물건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알아차려 봅니다. 부드러운가요?
딱딱한가요? 질긴가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게 어떻게 느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만큼만 느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씹을 위치해 놓고 그걸 천천히 한번 씹어 봅니다. 무슨 일이 입안에서 생기고 있나 관심을 두고 한번 씹어 봅니다. 삼키지는 않고 천천히 가루가 될 때까지 주의를 온전하게 기울이면서 그 느낌에 자꾸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충분히 다 씹으셨으면 한번 삼켜보겠습니다. 삼키면서 식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느낌인지, 또 위까지 그 물건이 닿는 느낌도 드는지 친절하게 주의를 온전하게 기울이면서 마음 챙김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다 하셨다면 이제 눈을 또 감고 계신다면 눈을 지그시 한번 살며시 뜨면서 입안 전체의 광경들을 친절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만 따뜻하게 한번 맞이해 봅니다.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시선을 고정시킬 게 아니고 몸 전체를 보면서 옆에 보이는 분들이나 또는 사물들, 또 물건들까지도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만나봅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을 과거에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 똑같은 광경을 어디 가서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친절하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짜증스럽게, 불쾌하게, 아니면 관심 없게 이렇게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을 내가 온전하게, 친절하게 좋은 마음으로 접촉하고 있는지, 이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간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데 나는 매 순간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보실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미래는 이미 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이, 짧은 이 순간을 자꾸 헛되게 자꾸 과거를 후회하느라고,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너무나 마음이 이리저리 여기 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여기를 못 만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못 만나는 것이 가장 불행 중에 큰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없잖아요. 그죠? 만나지 못하니까 모든 그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만남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만남, 참된 만남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 온전하게 바른 마음으로 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내가 여기서 흐트러져 있고 관심이 없고 현재에 그러면 계속 우리는 과거로 미래로 여행만 다니면서, 쇼핑만 다니면서 정작 여기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쇼핑객하고 똑같은 것이다. 우리 이제 마무리 겸 우리 사회자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걸 알게 되신 게 있다든지 경험하신 게 있다면. 그냥 사소한 지나치기 쉬운 건포도 그런 걸 가지고 놀이하듯이 생각을 해본다는 게 사실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명상이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의 전곡을 찔러주셨어요. MBSR에서 처음 이 건포도 명상을 하는 이유가 명상에 대한 일종의 그 편견도 깨는데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하면은 굉장히 뭔가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무언가를 자꾸 연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명상은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과 MBSR 맥락으로 보면 전혀 분리되지 않은 것이다. 삶과 명상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다만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죠. 그냥 우리가 삶을 평상시 살듯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나의 목적만을 향해서
doing 하면서 그냥 빠른 스피드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을 온전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이할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삶이 훨씬 다양하게 꽃이 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어떤 명상이랄까 마음챙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걸로 오늘 3강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건포도 명상을 포함해서 관계에 대한 말씀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사실 인간이 살면서 관계를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오는 그런 관계의 스트레스, 이런 불안감, 압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아주 궁금하신 거죠, 그게? 네. 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좋은 관계도 있지만 나쁜 관계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맞이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맞이하라는 거죠. 좋은 것뿐만 아니고 삶에는 나쁜 것도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게 오더라도 어떻게 맞아들이라? 있는 그대로 친절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난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데 막 밀쳐버리고 저항하고 막 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만히 한번 친절하게 맞이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친절하게. 것.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SNS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통을 계속 끊임없이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그 관계를 대처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SNS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삶보다는 훨씬 과거에는 직접적인 만남이 유일한 만남이었는데 요새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만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익명으로 상처받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은 걸 보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에 서서 우리가 보다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열려 있을 때 보다 친절하게 맞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통한 만남이더라도 내가 진심되게 따뜻하게 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훨씬 더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물건으로 그것으로 만나고 지금 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지금 어떤 태도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사람과 자연과 또는 물건과 하느냐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네. 인간관계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함께하고 싶습니다. 살짝 걱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어떡하나. 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